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고대 동지중해의 해양 민족인 페니키아의 흥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고대 3000년 전 이전부터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강 문명은 강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다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양과 도서 문명의 성격을 갖는 청동기 문명으로서 BC 2700년 전부터 BC 약 1500년 정도까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된 문명입니다. 이러한 도서해양 문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그리스 남부 연안을 타고서 올라간 문명이 미케네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케네 문명은 BC 1700년대부터 BC 1200년대까지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연안에서 이루어진 해양 문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문명은 고대 그리스 전기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통해서 그리스 반도에 그리스 고대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의 동지중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등의 지역에서도 해양 특색을 띤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민족들이 분화돼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문명을 이끌고 있던 셈족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서쪽 지역으로 오면서 지중해 동부의 레반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레반트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베우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은 연안에 있던 여러 해안 도시 국가들과 연계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초기에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출발한 셈족들과 기존에 있던 연안의 햄족들이 서로 섞여서 연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해안의 문명을 가진 지역으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 BC 200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력을 확장한 이집트의 토르메스 3세가 BC 15세기경 이 지역을 침입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리족과 히타이트족이 BC 1411년부터 1358년까지 침입하여 이집트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다시 이집트가 BC 1350년경부터 1300년까지 점령되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지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300년부터 1200년대까지는 우가리트라는 국가가 성립이 되어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BC 1200년경부터 북쪽의 해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아까 말씀드린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 등 해양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새로운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에는
주로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발전된 그러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성직자와 원로원으로 구성된 느슨한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국가는 주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아라두스, 시미라, 비블로스, 시돈, 티레,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두로라고 하죠. 이런 그 도시국가들이 느슨하게 연합해서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비블로스라는 도시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바이블이라는 말로 변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그 당시 페니키아의 도시 비블로스에서 나왔고, 여기에서는 주로 나일강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종이 같은 이런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문자를 적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비블로스 때에 페니키아인들은 쐐기 문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쐐기 문자는 이 사람들이 동지중해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하면서 활용하던 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나중에 그리스로 퍼져서 그리스 문자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 문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자의 효시는 바로 이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특별히 항해를 통해서 지중해의 무역망을 장악하고 동지중해를 비롯한 중부 지중해, 그리고 나중에는 서부 지중해까지 장악을 해서 전체 지중해의 무역을 점차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페니키아의 쐐기 문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블로스 후에는 도시국가 중에서 남쪽에 있던 티레와 시돈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티레라든지 시돈, 이 두 도시국가는 1000년도 이후에 동지중해와 전체 지중해의 무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티레, 두로는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합작해서 오빌의 금을 탐사해서 많은 금 재물을 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많은 백향목을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작업에도 히람 왕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레바논 산맥 배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백향목이 과거부터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3000년경부터 이 페니키아 배후에 있던 백향목은 이집트까지 수출되어서 이집트 나일강에 선박들을 짓는데, 그리고 건축하는데 많이 활용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나 시돈 지역 배후에 있던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 보통 우리는 삼나무라고 하는데,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와 선박 자재로서 중요하게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티레와 시돈 사람들은 해외 무역에 선박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선박을 만드는 원자재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없었다면 이 페니키아에 선박도 만들 수가 없었고 항해술도 발전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백향목과 더불어서 백향목, 그 다음에 야간에 천문을 보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항해술도 뛰어났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쐐기 문자까지 발전해서 상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중해의 무역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다른 도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지중해의 무역망을 확장을 해서 그리스와 더불어서 지중해의 무역망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지위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1200년대부터 시작된 페니키아는 이러한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망을 확대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 함께 무역망을 양분해서 지중해 무역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BC 600년경에 이집트의 왕 네코 2세가 아프리카 순환 항해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홍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을 돌아서 3년 만에 서지중해를 거쳐서 귀환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선박의 재원이나 항해 기술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지만은 어쨌든 헤로도투스의 역사적 기록에는 이러한 이 페니키아인들의 아프리카 일주 항해 기록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페니키아인들의 항해술은 뛰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니키아는 BC 7세기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성해지기 시작한 아시리아와 그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점령을 당하자 많은 피니키아인들이 다른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중해 중앙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으로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무역 거점망에도 또 많은 페니키아인들이 이주를 해서 무역을 지속하게 됩니다. BC 330년경 전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페르시아에 복속된 티레항을 공격을 해서 티레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전멸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때 또 많은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페니키아의 무역 중심지는 카르타고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들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망을 확장하고 카르타고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제패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태리 반도에는 도시국가인 로마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로마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나중에 해상 세력인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은 120년간에 걸쳐서 로마와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즉 카르타고는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놓고 120, 30년간에 걸친 로마와의 혈전을 3차에 걸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강성해진 로마 세력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 카르타고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중해에 강력하게 무역망을 깔고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카르타고인들의 무역 활동은
상당히 지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어는 나중에 카르타고어의 모태가 됩니다. 결국은 기원 후 5세기까지도 카르타고어가 계속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기원 후 5세기까지 카르타고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구사해서 지속적으로 무역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페니키아인들은 BC 약 2000년경부터 서서히 발전해서 BC 1200년경부터 페니키아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통해서 동지중해의 해양 문명을 이룩하고 나중에 로마가 지중해 해양 제패를 할 때까지 그렇게 1000년 이상 지중해의 무역과 무역망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페니키아인들의 이 해양 문명은 그 후에 로마로 이어지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과 남부 유럽의 해양 항해술에 기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여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니키아인들의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의 기여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고파TV의 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